네, 안녕하세요. 제이와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 좀 전망이 좋은 직종은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한번 얘기를 좀 짤막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되게 정말 짧게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메일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경제적으로 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쪽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분야가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집에서 많은 걸 해야 됐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집에서 재택근무, 또 집에서 엔터테이닝, 뭐 집에서 쇼핑,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가 힘드니까 집에서 공부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에듀케이션까지도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마존에서 많이 구매를 했잖아요. 저 역시도 저번 주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 아마존 같은 회사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더 코로나 후가 주가가 더 오른 회사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아마존을 이용했다는 건데 사실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마 아마존 측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배송 시스템이 예전보다 되게 늘어졌어요. 예전이면 이틀이면 올만한 물건들이 요즘에는 뭐 일주일, 뭐 열흘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자체적으로도 아마 이 배송 시스템을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미 뭐 아마존은 그 무인 드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배송을 미국 몇 군데서 이제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이 무인 드론을 통해서 좀 더 빠른 배송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뭐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UPS 같은 아니면 페덱스 같은 회사들도 이런 무인 배송 시스템을 위해서 투자를 엄청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런 배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에듀케이션 아니면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 시스템 이런 분야에서도 되게 다양한 어떤 개발 투자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 사실 이 분야는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좀 더 어마어마하게 그 대규모로 투자가 더 이루어질 분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 뭐 소프트 엔지니어링 아니면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같은 그 다양한 엔지니어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 그 붐이 다시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강력히 동의합니다. 아 진짜요? 사실 이 토픽이 되게 어렵네요. 어렵기도 하고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서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생각이 좀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엔지니어 분야가 가장 앞으로 좀 핫한 분야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제조업에도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 많은 나라들이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되게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뭐 캐나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스크 하나 캐나다에서 못 만들어가지고 진짜 구하기도 힘들고 여전히 마스크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그 무인 로봇들이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제조업도 인공지능 시스템 로봇을 기반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다양한 엔지니어 분야에서 인재들이 엄청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 그 로봇들이 개발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뭐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분야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저는 이제 IQ가 아니라 그 EQ를 쓰는 그 사람이 EQ를 쓰는 그런 많은 분야들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좀 대체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아직까지는 사람만큼 할 수 없는 분야가 예술 쪽 분야 같아요. 뭐 미술이나 연기나 이런 분야들은 아직 사람들이 그래도 고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그런 어떤 예술성을 가진 그런 분야가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유튜브도 어떤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런 플랫폼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거고 그래서 재주많은 사람들이 좀 더 어떤 자기의 재능을 펼치는 좀 예술적으로 펼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로봇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단순히 봤을 땐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만이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분야가 나는 약간 예술 쪽인 것 같아. 저도 이번에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극장이나 약간 그 공연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극장도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어. 그 상영이 되고 음. 그리고 음. 방탄소년단도 온라인 콘서트를 4월에 했어요. 그래서 아. 모든 약간 예술 쪽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더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가서 봐야 됐잖아. 근데 이제는 집에서 보면 되니까 가서 보는 거는 우리가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지금은 집에서 봐야 되니까 한마디로 같은 시간 안에 예전에는 한 가수의 콘서트만 봤다면 지금은 두 가수의 콘서트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 안에 수요가 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물론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보는 거를 떠나서 우리가 집 안에 있지만 거기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VR이라 그러잖아 그게. 그런 거에 또 개발이 이루어지겠지. 아무튼 이거는 저도 답은 몰라요. 저도 그냥 답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제가 엄청 여러 번 찍고 있는 이유는 얘기할수록 어려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클래식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약사라는 직업은 정말 예전부터 내려오던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머리도 그쪽 일을 하면서 되게 굳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서 저도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이런 일들이 좀 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뭐 이런 답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또 앞으로 각광받는 그런 직종은 또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이번 일로 가장 여파가 큰 것은 감염학과일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이 학과는 정말 중요하구나.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이후에 정말 거의 100년 만에 처음이잖아. 이렇게 심한 거는. 그쵸.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이 백신에 대한 그런 연구와 투자는 앞으로 쭉 이루어져야만 하잖아. 내가 생각해 인간이라는 그 몸은 너무나 컴플렉스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아무리 뭐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 시스템 만든다고 해도 쉽게 로봇한테 맡길 수 없는 분야야. 그쵸. 그 분야는 사실 뭐 제 다음 세대는 모르겠지만 제 세대까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주가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뭐 백신 같은 거 연구하는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료 시스템에 있는 그 직종 분야들은 결국에는 아직도 좀 괜찮은 직종이 아닌가 이번에 제가 좀 느꼈어요. 뭐 인공지능 로봇으로 뭐 배달 같은 거 할 수 있고 뭐 마케팅이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사람 몸을 다루는 건 과연 우리가 로봇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생각할 때는 주 고객들을 생각해야 돼. 주 고객들이 제 나이 때 뭐 30대가 아니야. 그잖아. 60대, 70대, 80대, 뭐 90대 그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분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건 로봇이 아니야. 물론 수술방에서는 로봇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의료 시스템 하면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사람들과의 대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만큼은 아직 로봇이 조금씩 이용은 되겠지만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걸 다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30년 이렇게까지는 결국 로봇보다는 사람을 통한 시스템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제 또래나 뭐 저보다 어린 그 20대 뭐 30대 초중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마 좀 바뀔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의료 계통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좀 안정적인 직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 어디까지나 한번 저와 저희 와이프의 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정말 뭐 진로를 고민 중인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진로 고민이 있는 어떤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뭐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